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저와 함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밤새 잠 못 이루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FOMC 이야기가 온통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죠. 왜 우리나라가 저 먼 땅 미국의 경제 수장에 입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이 전 세계 금융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긴축이 이번도 처음은 아니죠. 그런데 유독 이번의 긴축 사이클에 시장의 반응이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속도에 있습니다. 과거의 긴축 사이클 때 금리의 상승의 속도는 현재보다 차별적으로 완만했습니다. 현재는 이 회색 라인인데요. 굉장히 각도가 가파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이 금리의 방향, 속도와 높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그와 연관된 힌트를 어떻게 내는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현장의 영상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겠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are continuing the process of significantly reducing the size of our balance sheet. Let me say this, it i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So people, when they hear lags, they think about a pause. It's very premature, in my view, to think about or be talking about pausing our rate hike. We have a ways to go. Our policy with Reuters. Look, I'm sure there's going to be tons of confusion out there about whether this means you're going to slow in December or not. Would you say that the bias right now is not for another 75 basis point increase? So what I want to do is put that question of pace in the context of our, and that's why I've said at the last two press conferences that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So that time is coming. And it may com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or the one after that. No decision has been made. It is likely we'll have a decision. 예, 이번 FOMC 때는 점도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월의 입에 그 무엇보다 많은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의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쁜 분들을 위해서 핵심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줄이고 줄인 한마디는 이겁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금리는 속도는 천천히, 위쪽은 높게, 길이는 길게입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통 이제 세 가지까지 요약된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는 미국 역외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의 방향의 힌트까지 포함을 시켜서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속도 면에서 얼마나 빠를까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아하는 스탠스였습니다. 속도가 둔화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신속한 긴축 중요했고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였지만 이르면 12월부터 속도 조절할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12월 아니면 그 다음이 될 수 있겠지만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다는 점, 시장은 좀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냉으로 전환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리는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힌트. 지난번에 점도표가 공개됐을 9월 FOMC 중간값이 4.6%였는데 이걸 상회할 거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OIS 내재 금리를 확인을 하면 시장은 얼마까지 볼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반영된 수치는 최종 금리 도달 시점을 내년 5월 레벨은 한 5%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6%에서 5%대로 시장은 올라갈 것이라고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인플레이션 하락의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가지 근거를 보고 있죠. 인플레이션 목표치 2%, 실업률 4% 이상, 그리고 경제 상황이 그 평균치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올 때까지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알려진 내용이었고요. 달러의 가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모든 자산이 안전자산이 달러 매수에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다른 국가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건 알고 있고 고통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이유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전 세계가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의 가치 방향 명확하게 힌트를 준 것이죠. 강달러의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힌트였습니다. 즉,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느린 속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이 느린 속도가 결코 낮은 금리를 의미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준 거고요. 금리 인상 중단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결국 금리의 상승과 함께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거란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시장의 반응 이어서 체크를 해보실까요? 그 전에 파월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종합적으로 보자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애를 굉장히 많이 쓴 흔적이 있었죠. 작은 희망을 줬습니다. 속도 조절에 대한 희망이죠. 그렇지만 증시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인플레이션 상승의 자극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들어간 이 상황에서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기를 원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지지해주면서 상단을 막게 하는 급등을 차단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지난 9월 점도표 화면입니다. 6월에 FOMC 점도표에 비해서 상단이 올라갔다는 것을 과거에 좀 확인시켜 드렸었고요. 그때 올라가서 금리가 중립금리, 중간 정도 레벨이 4.6% 최종금리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이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죠. FOMC는 369 12월에만 점도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12월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루 이틀 시장이 소화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반응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닉 티밀하우스의 톤 변화 그대로 이제 다 맞아 떨어진 상황이죠.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는 기자답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현금 부자 때문에 금리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그 이전에는 12월에 속도 조절을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이 세 개가 조합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티밀하우스가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도 계속 체크해 드릴 거고요. 3대 지수 혹시 준비가 돼 있나요? 3대 지수의 일중 그래프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모두 발작 수준의 흐름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3대 지수 보면 앞서서 성명서에서 속도 조절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반짝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매파 발언이 추가되자 분위기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금리의 움직임과 달러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이 두 개는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국채금리가 순간적으로 안정세를 찾는가 했는데 급등을 하면서 부담을 안아가며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게 저점 대비 튀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이 환율 상황도 오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볼게요. 오늘 이 자료가 제가 이제 늦게 정리를 해서 올린 탓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히트맵 보시면 그 종목별 흐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섹터로 거의 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덜 빠진 섹터라고 한다면 헬스케어 섹터 정도, 금융 섹터 정도 좀 버텨내는 움직임이었고요. 나머지 특히 빅테크 기업 그리고 중소형 고성장 이 테크 기업들의 이 낙폭이 굉장히 깊게 나왔습니다. 우려되는 포인트는 퀄컴인데 지금 시간 왜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해당 분기 발표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가이던스가 문제인데요. 가이던스 매출액 보시면 예상이 한 120억 달러 정도였는데 발표된 수치 100달러
$200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 핸드셋 시장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고 참 안 좋아질 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동안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다고라는 우려감입니다. 이 퀄컴은 통신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정규장뿐만이 아니라 시간 외 거래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애플도 지수에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정규장의 3.7%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건 중국의 봉쇄 이슈입니다. 허단시엉의 아이폰 공장이 아이폰의 과거에 한 70%를 담당했다고 알려지는 최대 생산 기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 전면 봉쇄가 됐다라는 보도가 추가되면서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애플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도 내용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이제 옆자리가 이주호 앵커인데 애플 정리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을 좀 제보해 주더라고요. 내용 보시면 애플은 진작부터 중국의 의존도 낮추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과거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9월 달 보도된 내용인데요. BBC 뉴스입니다. 인도에서 아이폰 14 생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 이 자세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JP모건은 올해 말까지 전체의 아이폰 생산의 5%를 인도로 이전할 전망이라고 했고 2025년 인도 내의 아이폰 생산은 전체 4분의 1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베트남 정부가 이 폭스콘이 베트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이 베트남의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8월 폭스콘은 베트남 북부 공장 확충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금 아이폰은 중국에서 나와서 인도나 베트남 다른 공장 생산 기지를 확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는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든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하는데요. 투자의 단상.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정책, 산업, 그리고 심리를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 심리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화면을 준비해봤는데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입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늘 우리는 흥분의 사이클로 가면은 자산의 거품 한없이 이 자산이 거품을 형성하면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포에 매몰되는 이 아래 구간에 가게 되면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겪어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때 그리고 팬데믹 쇼크 2020년대 때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최바닥권에서 헐값에 우리의 자산을 넘기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 심리를 걷어내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일단 아래 부분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는 현재 금리와 경기 상관없이 비중을 중국을 줄이고 한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외국인은 10월부터 3조 원 정도 순매수한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에서는 중국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있는 과정에 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매도를 지금 300억 달러 정도 했다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증시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인한 반등이 아니라 내부적 요인, 특히 봉쇄 완화의 루머에 기인한 요인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결국 오늘부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국인의 방향이 변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관찰이 중요해 보입니다. FOMC 이후에 외국인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